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 받으신 분들은 샬럿하고 이제 불가리아 프렌하고 어제 첫 오랜만에 야간 갔었죠. 그래서 들어오고 한 개는 아침에 들어서 안 들어왔고 강승부는 이제 그 뭐야 솔직히 뭐 방금 거짓말을 안 치니까 20씩 가자 했는데 니오넴은 좋았고 일본은 결국 뭐 배구는 지금 문제가 크게 없잖아 그제. 그래 하고 그다음 튀르키예 경기는 저 아침 3시 반 경기 같은 경우는 독일 오바마 보는데 뭐 그거랑 묵기가 지금 비가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오늘 경기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 가고 그다음 내일 배구가 4개나 있잖아요. 그것도 11시 반에 있고 3시에 있거든. 그것도 약간 추가 조합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갈 거거든 어제처럼.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분석은 지금 다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미축은 어디 있었냐? 그 오픈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유튜브는 멤버십만 올인원 멤버십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가볼 수 있도록 하고 어제 타지마의 135쿠는 제가 진짜 잘 못 피했다. 그건 피해야 되는 경기예요. 타지마 굳이 그런 급은 아니죠. 근데 타지마는 이제 커리어를 찍어가지고 그게 어제가 되면 안 되는데 어제가 돼서 상당히 좀 7회 8회까지도 응원했는데 보통 안 된다고 생각하고 7회 8회 응원하지만 그래도 응원했어요. 그래서 독일 오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뒤에 경기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야 위주로 좀 봐야겠죠. 4인 따라서 뭐 두포를 가야 될 수도 있겠지. 자, 오늘 니시다테하고 요시무라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시무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야쿠르트 중에서는 그나마 사람같이 던지는 투수가 요시무라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최근에 피칭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22년도 드래프트 1순위 출신답게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올 시즌 12번 등판해가지고 7번 나와가지고 거의 150점 150kg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볼의 밑에 꽂히는 이런 수준의 지금 경기력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지금 야구의 젊은 투수나 늙은이나 외국인 투수 포함해가지고 뭐 가장 볼이 좋은 투수인 거는 맞긴 맞아요. 그리고 요미 같은 경우는 이제 니시다트 유이가 나오는데 니시다트 유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불펜으로 좀 나오다가 선발로 정착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선발이 없다 보니까 잠깐 나오는 의미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잠깐 나온다는 의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실히 불펜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을 해내던 선수였는데 선발에서는 아직은 학접점을 받으려면은 2달, 3달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지금은 올 시즌 5경기를 해가지고 4경기 의외로 이제 뭐 이닝 소화 능력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몫을 해내는 부분들은 분명 있었어요. 그리고 올 시즌 이제 그 팜리그 소위 말하는 2군 리그에서 8경기 나와서 3승 1패 1.06 34이닝 25피안타 사작 채점 이게 이제 무슨 데이터냐면 선발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대로 노멀하게는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는 요미 경기가 없었고 그저께 제가 적등이 나서 적주 화요일 얘기하는 거 수요일은 안 됐고 어떻게 됐었어요? 저득점을 좀 강조를 했었죠. 그때 기준점 혹시 기억나시나? 7.5였습니다. 7.5. 그러면 저는 오늘 투수도 크게 차이가 없고 그다음 요미도 타격이 어찌 됐던가 지금 2점 가지고 2점 중반대 2점 후반대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야쿠르트도 접전의 뉘앙스 경기는 할 수는 있으나 엔딩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 내용이 어떻게 나야겠습니까? 오늘 6점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대답을 해달라 할 때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저는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플링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오버를 갈 수 있을까? 6.5를 줘도 오버를 갈 수가 있을까요? 야쿠르트는 타격이 원래 가고 타격 가지고 경기를 하는 건데 또 중요할 때는 점수대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잖아. 그럼 요미가 타격도 안 돼. 투수도 노말이거나 그냥 밥값 정도는 해주고 있어. 그럼 요미 승을 보거나 헨승을 보는 게 좋을 리가 있겠나? 아니면 확률이 많이 높겠나요? 차라리 야쿠 역이나 아니면 저득점 그대로 한 경기 쉬었고 그때도 언더 괜찮았었거든. 만약 그냥 전 진행되길 바랬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4배가 나오니까. 근데 그 취소되면서 이제 뭐 한신하고 뭐
소뱅 화이트 해가지고 2배 돼가지고 그냥 적득밖에 안 됐었거든. 한 개는 먹고 한 개 못 먹었으니까. 근데 타격은 오히려 야쿠르트 멤버 라인들을 여러분 1번부터 9번 배팅 오더를 라스 가서 보시면 야쿠르트가 더 세 보이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구장이 지금 메이지 신구 구장이잖아요. 100년이 넘은 구장이잖아. 진짜 뭐 오히려 뭐 고시엔보다도 구장이 더 체감상 작은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한방적인 요소로 경기 갈릴 거예요. 왜냐면 히로하고 요코 얘기했을 때도 1대0으로 끝나면서 요코 역배에다가 제가 언더 본 적이 있었잖아요. 배팅은 안 했지만은 딱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딱 한 큐 차이 벌리는 팀이 그냥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크고 뭐 야쿠든 요미든 못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평득상 오히려 야쿠가 더 기대가 조금 되는 상황이고 다만 여러분이 역을 많이 못 찍는 이유는 경기는 해 방금 옆에 간간히 찍어주잖아. 근데 엔딩이 안 좋거나 비긴다는 거죠. 그것도 대표적인 게 이제 요코하고 적등 났던 경기. 우리 또 언제지? 그래 요코 적등 나서 방금 요코 저거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저랬을까요? 이 경기 있잖아. 그게 최근의 경기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생은 요미를 못 보겠어. 그렇다고 헨슨 갈 이유도 없고 공통적인 저득점 바라봐주면서 야쿠르트 찍는 게 낫다고 봐요. 그리고 요시무라 코지로도 원래 제가 야쿠르트 설명할 때는 투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이미 필요도 없고 어차피 로또에 가까운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요시무라 코지로는 또 이제 상대전에서 3경기 진행을 했는데 1승 1패 3점 후반대. 근데 이제 자기 공 던지고 요미의 이 중심 타선들이 특히 중심 타선들이 그렇게 공략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봐도 야구 쪽에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저득점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신 주니치도 방금 또 취소가 됐네요. 오늘 뭐 어떻게 만들어가야지 고민이 좀 많이 되네. 뭐 답은 다 알아왔는데 어쨌든 뭐 다 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한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히로하고 요코. 히로 같은 경우는 뭐 홈의 강점도 없고 타순 1승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고 봤을 때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팀이 되는 거죠. 요코 같은 경우는 앤서니 케이 같은 경우는 저기 데리고 온 이래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히로는 저득점 경기가 안 된다는 거는 모르시다 아두와 그다음에 모리 이런 애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모리도 이제 밥값은 하고 있지만 정통 선발로 한 지가 2년 얼마 안 되는 선수죠. 모리 쇼헤이 같은 경우는 시즌 5승을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모리 같은 경우도 뭐랄까 좀 오지마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경기 분명히 10일에 일주일 전에 호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또 못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리는 좀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홈에서 들쭉날쭉 피칭이 많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보자면 홈의 데이터가 좀 좋지 않다는 부분이 속한단 말이지. 그리고 홈에서 또 잘 던졌을 때는 또 팀의 도움을 좀 못 받았던 부분들이 좀 꽤 데이터가 좀 오랫동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보고는 뭐 투수 어차피 안 되기도 하지만 투수 싸움 가지고 저득점 싸움도 안 되긴 하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고 믿을 건 타선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K 같은 경우는 요미 전에 7이닝 먹었죠. 플러스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하는 부분도 이번 시즌에는 꽤 있고 그다음 리그전 재개되자마자 다시 또 위력을 센트럴 리그 성적이 좀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난 또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또 무실점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K 같은 경우는 이제 5이닝이 아니고 6이닝하고 7이닝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투수가 이번 시즌에는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장타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어제든 그저께든 말씀을 드렸는데 히로는 이제 한 바퀴 도는 약간 요런 타자의 이제 수준이 좀 많은 거고 요코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딸리지는 않지만 좀 장타적인 거나 큰 거를 한방 노릴 수 있는 이런 타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요코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저득점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히로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극감이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어느 팀에 붙던지 다득점이 나오고 저득점이 나오든 저득점 경기는 안 되고 점수가 발생이 안 되고 다득점 싸움이 안 돼 버리면 그냥 경기 무조건 어렵게 가거나 승산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38승 42패를 좀 맞춰 놓은 거는 홈에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실제로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대타 요원도 그렇고 좋거든. 이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물론 이 프로팀이라는 게 이제 홈팀에서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흐름을 전혀 타지 못하고, 그다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외국인이든 아니면 유망주든 아니면 모리시타가 1선발급이 확실하게 되어 주든지 아니면 그 저득점 경기 가지고 이겨가지고 분위기를 홈에서 좀 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히로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아마 히로가 이겼죠.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냐? 점수, 그리고 항상 이기면 더럽게 이겨요. 더럽게. 그래서 히로에 대한 메리트가 즉 많이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저는 요코나 언더나 보고 그 어제가 아래 똑같이 그냥 요코 루틴을 보고 히로는 어쨌든 타격점이 무섭고 그때 기반이 됐을 때는 계속 쭉 갈 수 있고 실제로 히로랑 뭐 KT 역배랑 묶어서 이렇게 간 적도 상당히 많았죠. 근데 그 기점은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갔었고요. 그리고 어제 4대3도 항상 얘네는 라이벌은 아니지만은 약간 뭐라고 했냐, 접전에 특히 다득점에 좀 이 뭐라고 했나, 접전이 좀 많은데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렇고 7월 13일에도 그랬죠. 그리고 이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이 투수가 누가 나오든 라이벌은 아니죠. 라이벌은 아닌데 뭐 요코가 이기면 히로가 그 다음에 약간 롯데랑 기아 같은 느낌이라 할까? 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코 승에다가 저는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스 라쿠텐은 뭐 일찌감치 취소가 되었고요. 그다음 소뱅하고 지바요. 이건 기타 규슈 구장인데 이것도 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두 경기인데 할까 말까 한 그런 경기예요. 일단은 진행한다고 좀 볼게요. 근데 구장에 물 차갖고 경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분석대로 진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마츠모토가 나와요. 마츠모토 안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투수예요. 뭐 그냥 그대로예요. 발전 없고 5선발이고 뭐 잠깐 잘하는 거고 뭐 데이터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3승 3패 2.2에 뭐 오릭스 원정 또 부진을 했었고요. 안타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얘는 또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선발 투수가 홈에서 데이터랑 원정 데이터랑 좀 차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는 또 오제키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이 마츠모토가 나오면 제가 또 마구마구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어제 오제키 정말 잘했었거든요. 거의 뭐 올해 이닝을 끌어갔었죠. 그다음 10대 몇 정도 해가지고 이겼잖아, 그지? 근데 이제 마츠모토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공이 좀 치기 좋단 말이지. 어려운 상대를 어제 아씨발 이거 치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도 점수 좀 뽑아냈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차이가 어제 나왔던 투수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똑같긴 하지만 타자의 기준이 좀 더 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왜? 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있잖아. 단타발이 해가지고 치고 커트해서 약간 요런 단타발이들이 좀 많잖아요. 대부분이 괴롭히고 뭐 소뱅은 지금 지바한테는 뭐 따이고 이런 건 없어요. 지바가 뭐 한때는 소뱅한테 1.5 프랭 가면은 맛있고 괴롭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0점 내는 경기들 아니고는 소뱅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무라 유토 같은 경우는 2승 22.97을 했어요. 그리고 1군 복귀 마운드에 오르는데 안정적인 투구는 이어지지만은 압도할 정도는 아니고 특히 이제 소프트뱅크 통산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는 조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투구에 기복이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홈하고 원정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이제 오제키한테 완전 막혔던 이런 부분들 물론 마츠모토 보면서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은 특히 자타자들을 철저하게 막으면서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소뱅 안 볼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어제 뭐 소뱅하고 한신 중에서 둘 다 터지지는 않고 저는 뭐 이제 한신은 이제 졌는데 홈에서 2번 졌는데 히로토까지 잘하면서 근데 소뱅 자체는 뭐 크게 0점 나오는 경기 말고는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나기터도 아직 복귀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 고쿠보 감독이 상당히 어땠냐면은 모 아니면 도였어요. 근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운영적인 부분들이 약간
진짜 팀 이름처럼 소프트하게 좀 약간 운영이 유연하게 이렇게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득이 되는 부분들이야. 원래 좀 칼 같았거든. 뭐 아니면 도구 약간 요런 부분도 있었고 현재 언론들도 그렇게 기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야후 재팬이라든지 뭐 니산 스포츠라든지 요런 것들 보면은 좀 유연해졌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츠모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다지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좁은 구장 옛날에 지었던 뭐 최근에 이제 20 구장도 좀 좋은 구장도 있고 소뱅 상공 구장도 좀 좋긴 하지만 이런 야외 구장의 데이터가 좋은 게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어제랑 딱 어제 라쿠텐하고 오리스처럼 딱 오바 느낌이 들고 소프트뱅크 언더 보기는 쉽지 않잖아. 지바 언더 나면 지바가 지분율이 크겠죠. 왜? 포시백에서 6점 언더를 제일 잘 승패보다 언어버를 더 잘하잖아. 그죠? 근데 지바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이게 풀에는 못했지만 치고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소프트뱅크한테 있는 팀인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 마츠모토가 어제 반열 같은 이런 부분에서 수박 만화에 보이면 그런 거는 커트하면 얘가 버텨내기가 힘들겠죠. 야외 구장에서도 데이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키무라 유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유망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뱅크 승 그대로 보고 말씀 보고 오버 보고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마츠모토라서 좀 배당이 더 줘야 되는데 안 줬을 뿐이고 안 주더라도 지바는 가기가 어렵다. 2.5, 1.27을 가기도 그렇고 1.5를 만약 있었어도 가기도 그렇고 지바 갈 거면 그냥 다득점 가는 게 낫겠죠. 오케이. 그나마 좀 제일 칠 수 있는 카드긴 합니다. 이 카드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하고 니오넨 보겠습니다. 베루나돔 여기는 이제 뭐 진짜 상당히 습하고 돔 중에서 최악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거리도 너무 멀고 그래서 이제 신조 감독이 야 너네 이전해라 요거 한 거 나온 거 아니야. 밤 개폐 시기인데 열리지도 않고 가을에는 엄청 춥고 밤만 열려 있거든. 여름에는 엄청 덥고 돔 기동도 제대로 실행을 못 하고 그래서 거의 지하게 그냥 약간 사우나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물론 틀어주긴 하죠. 에어컨이 이렇게 틀어주긴 하지만 근데 좀 지하인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 그 약간 삼성 그 여름성 옛날 대구 시민구장 약간 요런 느낌으로 봐도 돼요. 라이온즈 맞네. 뭐 삼성도 그랬으니까. 어찌 됐던가 저는 뭐 니오넴을 꺾을 생각은 없고 마인슨까지도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세이브는 좀처럼 뭐 투수든 타자든 불펜이든 뭐 신빙이든 트레이드든 모든 걸 포함해서 반등이 될 요소가 나오기도 힘들고 그냥 잘 버텨서 41승 1무 42패 홈에서 데이터도 좀 싸우고 그런 경기들 1점 차 경기들 이기고 이런 부분이었지만은 뭐 더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면 투수들한테 엄청 바라거나 다카하시 코나미 이런 그러니까 선발들은 꽤 괜찮아.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와타나베 용타로도 괜찮고. 근데 이제 용병들이 이럴 때 그러면 좀 답을 해줘야 되는 뭐 타일러 네빈이라든지 요런 애들이 이제 그 뭐 몇 번에 들어가든 좀 영향력이 없단 말이야. 그냥 걸러버리거나 아니면 잘 못 치거나 이렇거든. 그리고 사토 슈스케 같은 경우도 지금 불펜이 너무 안 좋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야마사키 사치야 같은 경우 뭐 나쁜 얘기를 안 했죠. 나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할 게 없으니까. 왜? 그냥 오리스 때는 바꿔보 잘 해주다가 이제 신조 감독이 데리고 와서 작년에 9승인가 10승 9승이기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베루나 돔하고 오릭스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퍼시픽 리그를 하니까 좀 이게 흐름을 잘 타요. 요 구장에서 그런 데이터가 좀 나오고 세이브 상대로도 14이닝 5안타 무실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보잖아. 지금 무슨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니오넴은 원래 뭐 가실 거죠. 세이브를 보기는 힘든데 데이터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안 보고 얘기한 줄 알아요. 뉴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 필요가 없는데 왜 기본적으로 깔고 그 분석이 다 녹아내리는데 잘 모르신 분들 설명한 게 또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거 썼고 제 생각도 말하고 요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가요. 알겠죠? 근데 이거 하나 제가 얘기하는 요소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어제 또 와타나베 유타로를 상당히 공략을 잘했기 때문에 니오님이 어제 소뱅하고 제일 세상 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마인승 보고 근데 이제 오바를 갈 거면 그냥 니오넴 마인승 2배짜리에 가는 게 낫고 오늘 경기도 별로 없으니까
왜냐면 니오넴이 다 하고 니오넴이 빨리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니마운 보도록 할게요. 세이브는 지금 새로운 동력 자체가 이제 없다. 홈에서 뭐 저득점에서 끝내고 한신한테도 이기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게 오래 갈 수는 없죠. 당연히 타격적인 게 나와줘야겠죠. 근데 도박 스캔들이 뭐 그것 때문에 뭐 멤버 차이는 별로 없다고는 보지만 도박 스캔들이 있었던 선수들도 한 방 쳐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잖아. 그 마지막 경기 홈런 치고 사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모으는 걸 하진 않아. 왜냐면 세이브가 그래도 잘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멤버 데뷔를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오넴 승에 마인 승에 오버 언더 보면 되고 오버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2배당을 가져가서 이오넴이 해줄 가능성이 뭐 거의 80%라고 보는 거지. 물론 뭐 세이브도 뭐 3점 4점 할 때도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흐름을 타고 홈에서 성적이 좋을 때고 어느 정도 나와줄 때고 근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 그다음 또 무슨 경기 있지?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야쿠하고 요미 얘기 안 했나? 야쿠하고 요미 얘기했죠. 뭐 야쿠 역백 그다음에 뭐 얘기했습니까? 내가 까문나? 야구 역배성 저득점 그저께 7.5 가장 좋다고 저득점 했었다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봤노? 요코 승에다가 언더 보고 그 다음에 니오넴 승, 마인 승, 언더 마인이 오바가 보고 싶으면 좀 더 큰 배당을 하고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아니면 해왔던 것처럼 니오넴이 마인을 잘하니까 원전 홈 마인도 상관이 없어. 홈에서도 마인 잘해. 그럼 누구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이브를 어떻게 할 건데 언어버 갖고 조져야지. 만약에 갈 거면 알겠죠? 그 다음에 소뱅도 그냥 소마 업적으로 보고 이것도 뭐 이제 세 개 중에서 고르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안 받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취소돼도 일단 분석은 들으세요. LG하고 롯데다. 이거 방장 솔직히 지금 LG 롯데 이거 어제 내 오늘 잠실 가서 방송하고 내일 안양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물폭탄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CCTV 보니까 잠실 구장 상태를 봤을 때 취소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국내 야구가 4연전에 돌입을 한다 했는데 만약에 그대로 진행됐으면 4연전도 엄청 커요. 홈 어드밴티지가. 근데 우치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4연전의 위력은 좀 떨어지겠다. 특히 원정팀들이 좀 불리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실력이 좋고 안 좋고에 떠나서 일단 LG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보아씨하고 손주영 이거 기억나야죠. 뭐야 0대0 나와가지고 2대0으로 이긴 거 아니야. 선발 똑같네. 그리고 2더비인 부분들이고 2-3이고 똑같네 형님들아. 그때 어떻게 롯데가 2대0으로 이겼잖아. 간보아시 아이가? 간보아시 아니었나? 누구지? 세용이나 맞을 낀데 간보하고 손주영인가 아니면 그 첫 경기가 간보하고 그 뒤에 손주영이하고 누구 해가지고 2대0이 나왔던 그런 경기야.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이제 경기를 봤을 때 LG도 분위기가 마지막에 엄청 좋지 못했었잖아. 그래서 나는 신기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뭐 항상 엘로라 시코니까 치고받고 하니까 배당도 그렇고 뭐 간보아 손주영이도 그 경기 잘 던졌었거든. 그리고 확실히 역할 해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냥 다 가나야 뭐 근본 있느냐 없느냐야. 롯데 근본 있지. 6월 때 7월 때 잘 버텼지. 근데 이제 이거지. 하나하고 롯데하고 잘하면은 이게 오래 가지 않고 1년 2년 물론 잘했어. 6월달 잘 버티니까 3위를 지키고 1위랑 지금 2위랑 반 경기 차이잖아. 그러면 저는 이 아까 4연전도 얘기를 했지만 홈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근본 있는 팀을 가는 게 맞아. 그럼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당연히 여러분 언더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기준이 지금 몇을 잡아놨노? 기준점이 낮다고 언더 볼 수는 없어. 저번에 그러다 문동주 기아처럼 오버 나고 간다니까 9.5. 8.5 잡았다고 언더를 볼 수가 저 8.5 잡았다고 언더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LG 볼 거야. LG.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배팅이 딱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경기는 거짓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저는 LG 승에 오버 볼 거고 차라리 언어바 쪽이 승패 노리는 것보다는 더 확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길게요. 그 다음에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SSG하고 두산 화이트하고 어빈이 나오는데 저는 뭐 두산이 타격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구위 팀들은 보통 키움이든 하면 점수가 안 나고 뭐 대충 치고 거의 언더고 이런 경기를 했단 말이지. SSG 같은 경우는 말미에 이제 10대 3, 4대 2 대패당하면서 뭐 은퇴시키고 나발이고 그냥 경기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그다지 문제가 없고 코러빈 같은 경우 이제 잭로그랑 더불어서 좀 그동안 우리가 봤던 두산의 좀 팀을 생각하는 그런 선수는 아니라는 거는 증명이 되었고 잭로그는 괜찮은데 코러빈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산이 롯데전 그때 방향 끝까지 오바 응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걸 봤을 때는 SSG도 어떻게든 홈에서 물론 화이트도 있고 문승원도 있지만 타격적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 경기 그때 롯데 두산도 승패 안 가고 승패 아예 안 쓰고 언오버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버가 뜰 뻔했잖아, 그지? 그때도 기준점이 9.5인가 8.5인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딱 그때 롯데처럼 그냥 언오버가 좋고 SSG도 뭐 기아 바로 밑에 있긴 하지만은 1.5 배당값을 그렇게 잘하는 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쓱을 갈 거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KT 전에 승마를 가고 KT를 갈 거면 KT 역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그래서 쓱을 갈 거면 그냥 2배당짜리 가가지고 뭐 배당을 노리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홈에서 그리고 홈런도 많은 팀이다 보니까 특히 홈에서 그래서 저는 크게 가는 게 좋고 만약에 자기는 쓱만 가고 싶다 하면 쓱 가면 되죠. 그 정도는 여러분 알아서 해야지 배팅을 하는 사람인데. 알겠죠? 그 전에 밀어붙이고 싶은 거는 두산도 4점대의 타격을 가지고 있긴 하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재석이라는 카드도 퓨처스가 뭔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보다 막 벌크업을 좀 많이 해왔더라고. 얘도 엄청난 유망주잖아. 서울고 출신에 맞잖아. 그래서 저는 8.5버랑 SS 승마인 이렇게 보고 두산은 그래도 가기가 힘든 게 뭐 불펜 때문이죠. 불펜에 이제 가부와 아니면 이영아 나오거나 고유준 백방 좌 아니면 우 나올 거니까 쉬었기 때문에 뭐 안 나올 이유가 없지. 그다음 삼성 그리고 키움 설종진 잠깐 설종진 형님 안다. 나 설종진 형님 안다 손. 나는 야구 올드 팬인데 10년 이상 유비 말고 패션 야구 말고. 근데 방장도 웬만한 그 선수 다 알거든. 황목치승, 이도영 뭐 웬만한 선수 다 알거든. 강기태 이런 애들 다 알거든. 서울종진 형님은 어렴풋이 초등학교 때 잠깐 기억이 났습니다. 옛날에 현대 유니콘스야. 그래서 그 뒤로는 뭐 한 30, 20년을 까먹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양력을 솔직히 몰랐어. 2군 정도 그냥 펼쳐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3군하고 현대 매니저하고 뭐 키움이 이제 현대 계열이잖아요. 그죠? 뭐 보면 홍원기도 그래서 뽑아놓은 기고 홍원기도 공구 시즌부터 하고 17년에 거의 키움 계열에 넥센 키움 계열에만 있었잖아. 이 감독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약간 흥국생명 같은 거지. 흥국생명도 뭐야 뭐 김대경 코치했다가 컨디셔닝 코치했다가 그다음 키움도 그런 적 있었죠. 홍원기 감독 전에 오기다 누구였어? 김창현 바지 감독. 그리고 지금 KBS 뉴스 보셨나요, 형님들? 나중에 링크 달아줄게. 돈을 키움 그 선수들을 포스팅해서 그렇게 갖다 파는데 2군 고양 구장에 물이 새고 벌레가 득실득실대고 그리고 선수들은 포카리 하나 갖고 나눠 마셔야 되고 거의 뭐 현실판 3위 슈퍼죠. 현실판 공포의 외인 구단이야. 뭘 할 수 있겠는데 힘들어.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이라 보진 않고요. 삼성 키움은 그런 경기는 있었죠. 마지막에 삼성이 답답하다가 마연을 하다가 뭐 그런 경기였죠. 상당히 깝깝하게 하면 삼성도 NC한테 수입을 당하면서 진짜 삼성 NC한테 강하거든요. NC 이호준 감독 초보 감독 아니고 저 그전 감독일 때도 NC가 우승할 때도 심지어 상당히 껄끄러워했어. 삼성 홈이든 NC 홈이든. 그래서 그 경기들을 진 게 저는 좀 뼈아픈 것 같고 기술적인 거는 솔직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분위기인 것 같아. 뭐 강민호 밥 함께 하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못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맞죠 최원태하고 또 김재훈이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이 좀 성공적이지는 않잖아요. 그 여름에 제일 강한 게 삼성이고 항상 삼성은
여름에 강했어. 승을 많이 먹어. 근데 이런 부분에 1.26을 가고 만승을 간다? 아무리 키움이 진짜 못하긴 하지만 안 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 프랜승을 가볼 게 있으면 가보고 아니면 갈 게 없으면 어느 번만 보고 치워야 되는 경기란 말이지. 왜? 삼성이 그러기에는 너무 안 좋아. 물론 전력 차이하고 이거 2마인까지 하고 잡아 패야 돼. 근데 갈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아무리 경기가 없고 만약 진행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나 힘들어. 그래서 저는 2.5 프랜승을 가든지 오버를 가든지 언더를 가든지 LG 상태는 똑같잖아. 그때 LG 많이 갔나? 못 갔잖아. 후반기 끝날 쯤 LG. 그건 뭐야? 그냥 저득점 가든지 프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삼성이 그게 안 돼서 답답해서 NC한테 진 거잖아. NC도 점수를 많이 낸 건 아니야. 3대 0 나오고 이래 한 거야. NC 많이 냈지만 삼성도 낼 때 못 냈기 때문에 찬스가 엄청 많이 갔어요. 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NC도 불펜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다음 선발이 다 물음표라서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뒤집어서 며치고 그다음 방금 또 그때 먹고 600가 500가 먹고 다시 보기 남았었잖아. 그래서 저는 뭐 키움 프렌이나 저는 언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왕 갈 건데 저는 2배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삼성 1마 가면 안 되냐고 그래도 키움은 잡지 않나고 하지만 웰스라는 선수도 여러분이 이제 2경기 3경기 정도 봤을 건데 커맨드는 괜찮은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이 뭐 2, 3위를 하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해도 뭐 5위권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삼성을 그래도 많이 봐야겠지만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키움도 가게 그러면 어너버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삼성이 홈이랑 원정의 타격 편차 차이가 많이 나고 홈의 어드밴티지가 타격에 대한 수치가 높긴 하지만 지금 삼성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낼 때 못 내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키움 프렌이나 저득점 보고요. 전반 이닝도 1.59도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LG 피했잖아요, 형님들아. 쓸 때만 쓰고요. 그다음 KT 하나는 그냥 하나 갈게요. 격차는 차이가 좀 나지만은 그냥 하나 문제 없잖아요. 소뱅이랑 같은 거라니까. 이를 인정해줘야 되니까. 뽀은새 아직도 1패가 없다. 뭐 9순위 지랄이니. 근데 자기가 쓴 건 안 먹어서 그것도 재수다. 2번 LG전에 하나 이겼잖아. 최은성이 홈런 쳐가지고 그때 방금 먹었네. 적득 싫어 해가지고. 근데 자기 패는 안 먹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동점 만들고 바로 내려가는 거야. 7회 8회까지 던져놓고 적수가 없어. 심지어 패디도 몇 년 전에 씹어 먹었던 패디도 패는 있어. 3패인가 4패인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배채성이라는 친구는 이제 시즌 끝 다음에 엄상백이는 올해 좀 9승은 안 될 거 10승은 안 될 것 같은데 10승은 결국 하는 투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폰세고 무엇이고 떠나서 하나가 1.29 키움한테 받았을 때도 방금 이거 말이 되는데 하니까 1인 거야. 그리고 20승 이상을 하고 있는 팀이고 그럼 이제 좀 아쉬운 건 이제 타격적인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지고 특히 이제 베테랑들하고 국내 타율이 3할 좀 나오고 이도윤이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일단 선발이 좋은 걸 어떻게 KT도 선발하면은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 근데 하나가 훨씬 더 좋은 걸 어떻게? 그럼 뭐야? 하나승에 원정이고 만승이고 그리고 이 KT 구장은 항상 KT 구장, SSG 구장, NC 구장 가면 그냥 표 살 수 있어요. 이거를 꽉 지금 주중인데 다 채웠단 말이지. 그래서 거의 하나 홈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하나 승도 가도 되고 만승도 가도 되고 그다음 오바 가도 되고 소위 말하는 저배당 과정에서 의심스럽잖아. 야구다 보니까. 근데 극복을 다 했잖아. 그럼 이제 하나 이제 막연하게 얘기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반기 되면 내려갈까 근본이 없다. 롯데 안 내려가고 하나 안 내려가면 인정을 해줘야지. 1위 기준인데 어색해서 그렇지. 왜? 꼴찌거나 6강을 밥 먹듯이 못 가는 팀이고 옛날에 간 게 제라도 호잉 2017년도 그때 이후인데 한용덕 감독 이후로. 그러니까 어색은 하지만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말이지. 오케이? 그럼 그대로 바라봐줘야지. 왜? 조금의 미스는 있지만 나머지 미스가 없잖아. 그다음 NC하고 기아 NC 원정 지약이긴 하거든요. NC 기아 원정 지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간에 호남 다이노스라는 얘기도 하고 NC가 잘했는데도 진 경기가 내 체감상 기억 속에 14년도부터 해가지고 챔피언스 필드 생기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11년이 흘렀잖아. 좋은 기억이 딱히 없어요.
그건 한 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NC도 잘했어. 근데 기아가 더 쳐가지고 갔단 말이야. 내일이랑 이런 외국인 투수는 전혀 문제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나쁜 점을 얘기한 적이 없어. 뭐 좀 개인적으로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뭐 간혹했을런지는 몰라도 그 나머지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NC는 솔직히 방향 배팅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중간에 흐름 끊긴 게 아주 안 좋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러고 기아는 갔으면은 NC를 오바도 보고 좀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쉽지 않아. 특히 삼성보다도 기아한테 완전 지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야. NC의 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정을 하는 바이니까. 그럼 이제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방향이 언제 나오나요? 한 7월 말은 돼야 될 거야. 그리고 구창모 같은 경우는 원래 그리고 이을이가 또 이제 1년 동안 까먹고 있었잖아. 말루변태 우리 똥쟁이 이을이. 똥쟁이 이을이 까먹고 있었잖아. 그래서 내일 원래 이제 정상적이라면 18일 기사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한평에서 거의 이제 밥 먹고 하다가 광주 어젠가 아ren가부터 해가지고 와가지고 피칭 연습하고 했단 말이지. 그럼 방금 오버가면 되잖아. 일단은 그렇게 될 예정이고. 저는 일단 내일의 공 자체를 지난번에 잘 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바도 안 봐요. 그래서 나는 기아 아니면 8.5 언더 봐야 되고 라일리의 피칭도 어쨌든 가장 좋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두 팀 타격 좋고 타격 마무리해서 NC도 5할 승률 지키면서 5위로 올라왔었고 6위로 7위가 삼성 꺾고 올라왔었고 기아도 올라온 오름세긴 하지만 중간에 경기를 안 했던 게 두 팀한테는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긴 하다. 그래서 라일리 나오고 내일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바가 보여도 오바가 좋은 경기는 나올 수가 없고 두 투수 모두 다 가장 지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삼진 머신이기도 하고 라일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기아 승에다가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하고 일본은 더 볼 필요도 없죠. 어떤 팀 찍어야 됩니까, 형님들아? 아르헨티나 이제 브라질한테 한 세트 땄고 일본은 어제 경기를 보셨고 2주차 때 보셨고 그다음 여기 또 지바에서 경기를 하고 홈 어드밴티지 보고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찌개다시 같은 분석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거 남배든 여배든 여자 농구도 하고 뭐 하치무라 또 내야 해가지고 또 뭐 NBA 불러서 하고 우리는 NBA 안 불렀지만은 몇 년 전에 또 하치무라 불러가고 NBA 워싱턴하고 또 하고 그랬었잖아.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하치무라 워싱턴 있을 때. 그냥 저는 그냥 일본 만승 볼게요. 그럼 이제 오반 물어보실 거 아니야. 2.5 프랜승 있다 생각하고 남자 배구 179면 너무 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많이 더 좋은 걸 어떻게? 이시카 란하고 그리고 베테랑에서 그냥 일본이 선수들이 없었을 때도 자기 밥값은 해줬는데 이제 총 들어와서 어제 경기력을 나왔잖아. 독일도 잘했어. 어제 독일도 잘했어. 그래서 오버 보는 거야. 3시 반 경기는 안 갈 거지만. 근데 그 경기를 극복해서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 2세트, 3세트, 4세트를 다 어렵게 잡아서 3대1을 했다니까. 그거 일본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어제 편하게 간 세트가 없어. 1세트 주고 나서 2세트, 3세트, 4세트 잡았지만은 넘어갔다 다시 잡았다가 다시 벌렸다가 다시 좁아졌다. 독일도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일본을 더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단 말이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올림픽 할 때 제가 역배도 많이 쓰고 했었거든. 도쿄 올림픽 때인가 아니면 직전 올림픽 때 얘기를 해가지고 잘 뽑아 먹었어. 역도 좀 쓰고. 근데 그래서 이제 다크호스 중에서 이제 올라가겠구나. 배구 쪽 강국 쪽으로 가겠나 싶었는데 뭐 그만큼 오르지는 못했어. 쓸 때는 진짜 잘 썼어. 지난번인가 지지난 올림픽 때 역배나 프랜승 해갖고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왜? 아르헨티나 원래 배구 강국은 아니거든. 근데 강팀 계열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차고 못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다소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냥 일본 보면 되고 일반승 갈 거면 안 가고 이거 뭔다 일반승 추천해주노? 누구 코에 입에 붙인다고? 그런 거는 잘 안 쓰죠. 그냥 조합에 보면 그냥 일본 만승만 쓰지 뭐 초작부로 뭐 일본 일반성 낀가하고 뭐 하고 적중하고 막 그 무슨 막이에요. 알겠죠? 뭐 해외든 뭐든 뭐 소중한 줄 알아. 소중하면 내 소중한 줄 알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본승 만승만 보고 이거는 어느 번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저득점을 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다득점 가기도 애매하고 저번 티르키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승의 만승 보면 되고 여기서 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11시 반 경기 2경기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3시 거 2경기 있을 건데
그건 어제처럼 공지를 좀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뭐 유튜브 형님들은 상관이 없겠다. 왜? 커뮤니티에 멤버십은 무조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공지를 특히 숲TV 형님들은 유튜브로 보는 숲TV 형님들 있잖아. 이 공지를 좀 잘 봐주세요. 받아 먹는 것도 하고 안 되면 물어보고 안 왔으면 물어봐야 될까. 어제 100개 하시는 분 있잖아. 그럼 아니면 알았으면은 상관이 없고 안 왔으면은 빨리빨리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방금 제가 어제 오픈한다고 얘기를 했고 공지를 2번 올렸거든. 그래서 좀 그런 걸 봐줘. 그냥 괜히 올리는 게 아니거든. 계획 같은 거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라든지 알겠죠? 오픈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하고 오픈하죠. 오픈해서 내가 잘못되면 욕을 많이 먹는데 쓸데없는 애들까지 욕을 다 먹는데 내가 왜 하냐고. 근데 같이 먹어보자고 오픈해서 미추 3.8배도 한 개는 안 들어왔고 만족 안 하잖아. 저는 항상 4, 5배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 돈 된다고. 알겠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근데 여러분 따라줬는데 억가는 하지 말고 내 10, 20가랬는데 막 30 가고 갈 수 있지. 근데 그걸 모든 걸 내 탓을 하고 비꼬고 이런 거는 안 받아줍니다. 딴 데 가서 하세요. 알겠죠? 딴 거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인간인데 안 받아주겠어요.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게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겠죠. 근데 비꼬는 건 나는 안 받아줍니다. 왜 비꼬아요? 분석을 들으면서. 알겠지? 막 그냥 얘기해 뭐 신사적인 척하면서 막 오늘 좀 쉬십시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수준 미달이잖아. 배팅을 떠나서 꼴든 말든 알겠죠? 풍경은 좀 지켜주세요. 물론 빡칠 수는 있어. 빡친다고 빡친 대로 다 해. 그러면 그럼 배팅 하지 마 그 사람은. 알겠죠?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좀 못 배워본 사람 좀 하지 마란 말이야. 알겠지? 요렇게 하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경기도 좀 뽑아서 빠르게 표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독일은 오반데 경기가 내가 가고 싶은 게 할지 안 할지가 좀 애매한 경기들이 많아요. 아니면 9개월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뭐 현실적으로 서울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뭐 취소는 안 났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